네, 안녕하세요. 루치는 루입니다. 오늘 시황관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미증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했어요. 앞전에 이제 좀 그래도 좀 저항으로 잡혀 있었던 곳, 그리고 저항으로 잡혀 있었던 곳, 그게 이제 18,000포인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눌림이 오더라도 저는 여기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좀 없었고 그걸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어디서 이제 좀 지지를 받을 건가라고 봤을 때는 그 다음 지지선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진 모르겠지만 우선은 16,550포인트예요. 16,500포인트죠. 그 부분이 120선이 물려있죠. 그리고 앞전에서도 120선은 지지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이평선을 갖다 꺾어 내려 들어갔을 때도 지금도 이평선이 이제 꺾여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평선이 이제 역배열로 이제 진행이 됐을 때도 120선에서는 지지를 해줬다. 그래서 120선이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한번 이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좀 그리는지 아니면은 눌림 주고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또 빠지는지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 주에는 크게 눌리진 이 정도 빠졌으면 한 번 정도는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 근데 워낙에 지금은 정치적 변수가 너무 크고 정치적 변수랑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중국 대리기 약간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방향성을 좀 잡긴 어려워 보여. 그래서 간단하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 뭐 지지 가능한 곳 한다면은 뭐 굳이 좀 근처에서 잡는다면은 저는 요 정도 이때 이제 갭을 살짝 띄었었거든요. 이때 갭을 띄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7,300포인트 요 정도, 그러면서 60선이 올라온다면 60선 정도 지지가 가능하겠고, 근데 앞전을 봤을 때는 120선에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본다라면은 120선까지는 저는 보는 게 좀 좋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이 저렇게 빠지다 보니까 국장도 역시나 따라서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국장 같은 경우도 눌림을 주더라도 여기서 이제 좀 지지가 나오면 그래도 좀 박스권을 좀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데, 추가적으로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만약에 월요일날 이 구간에서 움직인다라면은 사실상 이 박스권을 지키는지를 확인이 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60선도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얘는 뭐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사실상 앞전에 이제 저항으로 잡혔었던 곳, 그리고 저항으로 잡혔었던 곳, 그리고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받았었던 곳, 그게 이제 2750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크게 빠진다 하더라도 2750은 좀 지켜주는 모습이 필요해요. 만약 2750을 갖다가 이탈을 한다라면은 사실상 하단이 좀 열리는 그런 구조고, 앞전에서도 지지했었던 120선 자, 이 120선을 갖다 두 번 지지했었죠. 그래가지고 눌림이 좀 강하게 온다라면 여기도 역시나 120선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뉴스를 보기 전에 증시자금 추이 먼저 볼게요. 증시자금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큰 변동은 없어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거의 56조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도 56조, 증시자금은 크게 변동이 없었다. 다만 이제 신용잔고 같은 경우 조금 늘긴 했어요. 대략적으로 19조대였었는데 지금 20조 2천억,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좀 늘어나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지수가 빠지니까 신용이 좀 느는 모습은 당연해요. 근데 지수가 좀 과하게 빠지기 시작하면 이 신용이 더 늘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신용이 부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지지가 안 되고 계속 내려간다라고 했을 땐 신용잔고에 따른 투매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요 정도, 뭐 외국인들 뭐 이탈이 나왔어요. 환율이 조금 오르긴 했거든요. 환율이 좀 올라서 거의 1,400원 또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환율 때문에 이탈도 있지만 앞전에 좀 매집한 게 많아요. 매집한 것 자체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이탈은 뭐 크지 않았다라고 좀 보거든요. 뭐 4천억, 3천억, 2천억 정도, 그리고 1,800억 들어온 거 뭐 이거 치워버리면은 거의 뭐 해봤자 뭐 한 7, 8천억 정도 나간 건데 뭐 그렇게 크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앞전에 4일 동안 샀던 거를 갖다가 금요일날 좀 던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얘도 뭐 그렇게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미증시에서 워낙에 하락세가 좀 보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머지 애들이 좀 강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미증시 따라서 이제 국장에서도 이제 하락이 보여지니까 개인들도 투매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수세가 좀 받쳐줘야지 좀 이렇게 안 빠지는데, 아무래도 뭐 이제 미장을 봤을 때 이거는 오늘은 안 사야지 이런 분위기가 따라오다 보니까 같이 좀 빠지지 않았냐. 뭐 투매가 굉장히 센 것도 아니었었는데 외국인이 세게 민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저만큼 빠진 거는 그냥 매수세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탈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빠졌어요.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좀 있잖아요. 2차 전지가 워낙에 있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앞전에서는 지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어. 이 지지 라인이 있었는데 이 라인을 갖다가 지금 이탈을 했죠. 그래가지고 요 라인, 지금 요 라인
그 라인이 지금 저항으로 지금 작용이 됐어요. 그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코스닥 차트는 완전히 깨졌다. 솔직히 저는 여기서 어디까지 더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어쨌든 간에 하락 추세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단으로 올라가는 이 추세선은 올라오긴 힘들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단을 갖다 잡는다면은 여기 800포인트가 될지 아니면 앞전에 있었던 요 라인이 되겠죠. 요 라인이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하락으로 좀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자, 선물을 보게 되면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좀 나갔어요. 한 대략적으로 뭐 한 1조 7천억 정도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걸 어느 정도 기관이 좀 받쳐주긴 했는데 그 외에 나머지 3일 동안은 뭐 그렇게 큰 이탈은 없었는데, 어쨌든 목요일 금요일 날 좀 환율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좀 눌림이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 때리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미국에서 반도체를 때려버리니까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지수가 굉장히 빠졌고, 그것 따라서 국장에서도 반도체가 워낙에 좀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를 좀 보게 되면은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증시에 제대로 지금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이제 돌풍을 잡은 트럼프 입이라고 좀 설명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뭐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만 반도체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엔비디아가 6% 빠지고 뭐 ASML이 12% 빠지는 반도체주가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에 이제 수출 제한을 갖다가 좀 검토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제재를 갖다가 중국한테 더 때리겠다. 지금도 안 그래도 반도체를 제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때리겠다, 수출 제한을. 자, 이러한 말들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대만이 반도체를 너무 많이 가져간다, 반도체로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 약간 이러한 발언들 때문에 또 TSMC가 맞으면서 반도체 애들이 또 강하게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눌렸는데 엔비디아가 뭐 주가가 이제 반등했다라고는 나오지만 뭐 TSMC 뭐 이제 호실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솔직히 TSMC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TSMC는 뭐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트럼프가 한마디 한마디 던진 게 굉장히 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이미 거의 당선된 거 아니냐, 거의 모든 자본시장에서는 이미 바이든 주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주로 좀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2차 전지나 아니면은 뭐 신재생 이런 거를 다 던지기 시작하고, 트럼프가 가려는 정책들 그런 쪽으로 좀 트레이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뭐 지지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이 높기나 해 보여요.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트럼프 가능성이. 자,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때리기를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에서도 때려요. 그래서 자동차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중국 자동차에 이제 100에서 200% 관세를 때리겠다, 막 이러면서 미중 간 갈등을 갖다가 계속 야기시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떠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주가들이 오르락내리락 이러한 분위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실적이 나와도 뭐 실적이 잘 나와도 그런 거랑 상관없이 트럼프가 가려는 그 방향이 더 중요하다, 약간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이제 대만이 반도체 사업을 다 가져간다, 이 발언 때문에 또 이제 나스닥에 있는 반도체 애들, 뭐 대만 뭐 TSMC도 있고 여러 개가 있죠. 걔네들이 전부 다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트럼프 발언에서 이제 TSMC가 휘청거렸다,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좀 계속 눌리는데, 뭐 얘네의 잘못은 아니에요. 실적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해외 확장 전략에도 변함이 없고, 관세 부과 시에는 뭐 이제 고객과 분담을 하겠다, 뭐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미국, 일본, 유럽 공장을 갖다 건설을 계속 유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어서 크게 뭐 문제되는 내용은 없었는데, 다만 이제 트럼프가 한마디 한 게 그게 셌죠. 자, 그래서 좀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도대체 얼마나 지지율이 나오길래 트럼프 저 입 한마디에 지금 지수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걸까 보면은, 암살 이후에 이제 굉장히 좀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지지율이 나왔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 52%, 바이든 같은 경우에 47%, 대략적으로 5% 정도 차이가 나죠. 자, 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앞전에서는 대략적으로 비등비등하거나 막 1, 2% 정도 차이였었는데 좀 많이 뒤집은 그런 모습이에요.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고, 여기서 이제 바이든이 한두 번 더 실수를 하게 되면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제 트럼프를 좀 하차를 시키고 다른 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해리스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니까 트럼프랑 만약에 해리스랑 이제 1대1로 가상 대결을 했을 때를 보면은 바이든이 나오나 해리스가 나오나 어쨌든 간에 지지율은 비슷하다. 그래서 바이든이 하차를 한다라도 그래도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좀 낮다. 해리스도 역시나 열세다. 지금 누굴 갖다가 좀
후보로 좀 바꿔야 될지. 아직 만약에 바이든 말고 다른 친구를 했는데 굉장히 높게 나온다 그러면 바꾸자는 얘기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도 어쨌든 간에 바이든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이대로 가면은 민주당이 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쨌든 간에 바이든이 사퇴해야 된다. 이게 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저녁인가 하여튼 간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바이든이 드디어 이제 사퇴를 갖다 결심을 갖다가 임박을 했다. 그래가지고 주말 중에 좀 이제 사퇴를 갖다 할 것 같다. 거기도 주변에서도 이제 오바마나 펠로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옆에 와가지고 계속 사퇴를 갖다가 해야 된다. 하차를 갖다 요구를 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거의 이제 임박해가지고 뭐 주말에는 사퇴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뭐 2차 전지나 신재생 쪽 이런 쪽이 좀 지수가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다시 좀 그래 바이든이 하차하고 누가 오든지 간에 바이든보단 낫겠지 약간 요런 분위기니까 그러면은 또 어쨌든 간에 대선 결과는 봐야 되니까 그래서 2차 전지하고 얘네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주말 돼가지고 뉴스를 확인하니까 결국은 바이든이 하차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결단 임박 속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 완주를 하겠다.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끝까지 다 가겠다. 약간 요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계속 좀 사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사퇴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호재로 작용이 됩니다. 바이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계속 이대로 뛴다면은 지지율 격차가 5%에서 뭐 7% 될 수 있고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든이 사퇴하는 게 오히려 호재다.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저런 이슈들 때문에 뭐가 됐든지 간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하를 11월까지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금리 인하를 갖다 하겠다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이 가기 전까지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대선을 갖다가 끝나면은 본인이 금리 인하를 굉장히 내리겠다. 금리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인플레로 있는 이 문제들을 전부 다 금리 인하를 시켜가지고 다 해결을 해버리겠다. 약간 이러한 내용을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거의 금리 인하 이거 한 번 확률이 이게 한 80%?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 정도 됐었는데 볼까요? 500에서 525 이게 지난주가 아니네요. 비슷했네요. 일주일 전 38%. 근데 이제 12 이제 두 번 내린다죠. 이게 두 번 내린다라고 봤을 때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이거 한 번 할 때예요. 이거는 두 번 할 때인데 11월까지 지금 거의 0.5bp 그러니까 두 번을 내린다라는 확률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어요. 전에 이게 더 높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뭐 CPI도 생각보다 잘 나왔었고 이번 주 나오는 PC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9월이었네요. 9월. 9월. 네. 9월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한 번 한다는 확률이 이게 8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11월에는 이제 두 번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이때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9월, 11월 이렇게 두 번 하지 않을까. 약간 시장에서는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로 좀 넘어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마스랑 전쟁 중이죠. 근데 전쟁 중인데 계속 전쟁 중이라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지 뭐 이거 뭐 제거했다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마스랑도 지금 전쟁 중인데 이 와중에 헤즈볼라 이스라엘 북부의 헤즈볼라의 공습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헤즈볼라랑 이게 만약에 전면전이 터지게 되면은 하마스에 이어서 전쟁이 또 한 1년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막 레바논이랑 또 이제 전쟁 시작돼 이런 거고 막 일이 좀 커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또 반격하는 모습이죠. 레바논 남부에다가 이제 공격을 하는 이스라엘 또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헤즈볼라 뭐 정예부대 사령관을 갖다가 좀 사살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면전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양쪽에서 공습을 갖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마스랑도 싸우고 그리고 위에서는 지금 아직은 전면전까지 아니지만 헤즈볼라랑도 지금 또 시작을 하려는 약간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유가를 계속 같이 봐야 되는데 유가가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아직 전면전으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근데 후티 반군이 또 이스라엘 심장까지 하면서 이제 드론으로 이제 좀 공격을 하면서 드론이 좀 잘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했다. 이스라엘 텔 아비브라는 곳에다가 이제 드론을 공격을 한 게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이다라고 자기들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까지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뿐만이 아니라 후티 근거지를 갖다가 보복으로 또 공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자 전쟁에서 처음으로 예멘을 갖다가 직접 또 타격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때리는 곳이 지금 여기저기거든요. 전면전만 안 이루어졌지 공습은 계속 있어요. 여기저기 한두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이게 만약에 진짜 다 확전이 돼가지고 일이 커져버리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가능성이 높다면은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는 이란을 갖다가 때려잡겠다고 했어요. 트럼프는 이란을 갖다 때려잡겠다고 했으니까 미국이 이러기 전에 그러면은 얘네들이 중동 전쟁을 먼저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바이든 있을 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어차피 트럼프가 와서 때릴 거면은 지금 요 상태에서 그냥 차라리 그냥 이란이 그냥 확전을 갖다가 시켜버리지 않을까 이런 것도 조금 우려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리스크가 점점 뭔가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좀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자,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젤렌스키하고 이제 5년 만에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크라랑 러시아랑 이제 협상이 있을 수도 있다. 아무래도 언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오게 되면은 러시아를 갖다가 진정시키고 우크라이나는 무기를 안 주면서 중간에서 이제 중재 역할을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휴전을 그냥 시켜버리려는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 관련주 아니면은 재건 관련주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주중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아직은 뭐 트럼프가 된 게 아니니까 그만큼 이제 트럼프가 하는 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했다는 거죠 시장 자체에는. 자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정상과 통화를 했는데 협상으로 전쟁을 끝낼 거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고 적당히 협상으로 좀 끝낼 가능성이 있다. 약간 이러한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에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거다. 뭐 이거는 거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중단을 한다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때 이제 힘들어질 때쯤 돼가지고 미국이 가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갑자기 휴전, 약간 요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지원을 중단하면은 걔네들 질 거다. 그러니까 바이든을 계속 지지해줘라, 민주당을 좀 지지해줘라. 약간 요러한 내용들 좀 언급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는 대만 위협을 하는 중국이라고 했어요. 중국이 이제 대만을 갖다 위협한다. 중국이 대만을 위협한다. 약간 이러한 발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중국이 이미 또 한 번 얘기를 하죠.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내정 간섭이다. 언제나 얘기하는 그 내용이랑 동일해요. 막 그래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잖아. 반도체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리고 자동차 뭐 관세로 때리고 관세 전쟁도 또 일어날 것 같고 트럼프가 오면은 안 그래도 미중 갈등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여기다 대고서 대만을 갖다가 좀 지지하면서 대만을 위협하는 건 안 된다. 약간 이런 얘기하니까 중국은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정 간섭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데 미중 갈등도 조금씩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만하고 일본하고 이제 단교 후에 처음으로 이제 해상보안기관 뭐 연합훈련을 하는데 뉴스들을 좀 보면은 우크라이나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도 전쟁 나기 전에 계속 다른 국가들에서 얘네 전쟁 날 거야 전쟁 날 거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계속 오히려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그런 식으로 전쟁이 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제 막 뉴스에서 좀 다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고 여러 국가에서도 그렇게 좀 다루다 보니까 정말로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지켜봐야 되겠죠. 뭐 27년이라는 얘기들도 있고 뭐 전쟁 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뭐 몇 년도인지 이미 다 예측까지 막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 대만하고 일본이 이제 좀 대중을 갖다가 대중으로 이제 협력을 좀 강화하자 하면서 이제 해상보안기관 뭐 연합 훈련도 하고 오히려 중국이 더 싫어하겠죠. 이러면은 더 전쟁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좀 있다. 미중 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있지만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날 또 이게 터졌죠. MS가 좀 먹통이 되면서 글로벌 IT 대란이 좀 일어났어요. 막 전산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전부 다 막 블루 스크린이 뜨면서 전부 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떴는데 그러다 보니 MS가 먹통이 됐다. 이게 뭐 업데이트를 하다가 업데이트에 좀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복구까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지금도 막 복구는 되고 있는데 그만큼 복구가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IT 대란의 원인은 업데이트 결함 탓이다. 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웬만한 곳들이 소프트웨어로 지금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이버 대란이 터졌다. 그리고 완전 복구까지는 수주가 걸릴 거다. 그래서 어떤 곳들은 막 수작업으로 시스템을 막 재부팅 해야 되고 IT 업무를 막 아웃소싱하는 그런 업체들도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게 좀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으면서 또 반도체 쪽이나 이쪽 MS 쪽 이런 쪽은 조금 약세를 좀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좀 실적을 봐야 되는데 다음 주 실적은 이제 MS 좀 빅테크들 위주로 나오죠. 지금 이제 TSMC 지금 하나 나왔다고 본다면은 이제 좀 제대로 된 애들이 나와요. MS, 알파벳, 테슬라
이런 쪽에 실적 발표가 좀 있는데, 자 여기서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 만약에 진짜로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안 그래도 눌림 주고 있는데 오히려 더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 실적은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다가 PCE 물가는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는 안 봐요 이번에는. 왜냐면은 이미 CPI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PCE 물가가 막 그렇게 위로 솟구치는 그런 모습은 거의 없을 거라 봐요.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그냥 무난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일 날 장이 열리기 전에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가 이때 나오죠. 그리고 GDP도 같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쪽 실적이죠. 지금 안 그래도 지수가 얘네들 때문에 밀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실적까지 안 좋다 그러면은 좀 크게 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S 대형주 기술주 7개 중에 3개가 23일 날 이제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PC보다 훨씬 빨리 나오죠. 23일이면은 화요일날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PC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나오니까 뭐 이거는 다음 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플레이션과 뭐 GDP 이런 것도 뭐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걔네들 뿐만이 아니고, 보게 되면은 23일 같은 경우 MS 알파벳, 테슬라, 얘네들 방금 말한 애들 외에도 신용카드로는 이제 비자, 코카콜라, 이제 UPS,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 로키드 마틴, 뭐 요 정도가 좀 이제 나오고요. 세계사로 분사를 완료한 GE, 그리고 GN 이걸 세 개로 나눴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개로 이제 GM 뭐 이제 GM 쪽이랑 GE랑 이쪽으로 좀 나오고요. 그리고 시게이트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24일 같은 경우에는 포드, IBM, 그리고 제너럴 다이내믹스, 그리고 GE에서도 분사한 터빈 업체, 그리고 25일 같은 경우에는 많네요. 실적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실적 주간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 실적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요거 세 개예요.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요 세 개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은 큰일 나는구나, 약간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좀 확인을 해보고 움직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도 이제 확전이 계속 안 나다 보니까 헤즈볼라를 계속 건드리고 여기저기 건드리는데 공습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거 확전되는 거 아니야 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거 너무 확전이 안 나는데 하면서 여기를 좀 지지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좀 빠져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눌림이 나오는 모습인데, 자, 눌림이 여기까지 나오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76불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러고 여기서 다시 올라갔다가 빠질지, 여기서 이제 버텨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올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게 75에서 76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빠진다면 더. 자, 그리고 미국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나쁘지 않았었죠. CPI도 괜찮게 나오고 소매 판매도 좀 괜찮게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 고점만 좀 이어본다면, 이 고점을 이어본다면 대략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요런 식으로 눌리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요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올라와 봤자 4.3에서 4.4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봐요. 좀 더 올라오더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내려간다, 뭐 이걸로 보기보다는 차트상으로 한 번에 그냥 쭉 내려꽂을 수는 없잖아요. 기술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내려가니까 이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넘어서 가지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럼 문제가 되니까 그것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그렇게 채권금리가 막 위험한 수준 아니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 세죠. 앞전에서 1400원 한번 건드린 적 있었는데 그걸 눌러놨어요. 눌러놓고서 또다시 올라오다가 여기서 한번 또 눌러주는 모습인데, 다시 또 스물스물 올라와서 또 1400원을 또 건드리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1400원이 넘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1400원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조금 뭐랄까, 1400원을 넘겼던 게 굉장히 오래전에 한번 있었죠. 이때 막 금리를 갖다 엄청 올리고 뭐 힘들어졌을 때 1400원 한번 넘겼을 때, 자, 이걸 만약에 넘긴다라면은 바로 여기까지 갈 거예요. 대략적으로 1440원에서 145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국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굉장히 많이 이탈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 라인까지 가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1400원만 돌파를 안 하는 게 최선이겠죠. 만약에 저거 돌파되면은 외국인들 더 이탈이 더 심해질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이번 주는 그냥 실적 주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PC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웬만한 애들 다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실적 때문에 좀 움직일 거고, 트럼프 때문에 움직일 거고, 그리고 바이든 때문에 좀 움직일 거니까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정치적 이슈 외에 이제 실적으로 움직이는 약간 그러한 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거에 따라서 국장도 비슷한 수준으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이걸로도 지금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국장에서도.
자, 그 정도로 보시고 좀 편안하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눌림이 오더라도 눌림에서 좀 이제 위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셨으면은 눌림에서 또 챙겨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좋게 좀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 감사합니다.